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아줌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제가 진행하는.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이제 막 불 붙었는데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걸 나누고 싶은데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다음에 우리 더 훌륭한 DJ 이 MC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늘 이 시스템 안에서 준비하고 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MC 원픽입니다. 리드하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MC 원픽. 오늘 제품은 나의 원픽. 바로 스크럽, 바디 스크럽입니다. 바디 스크럽과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 젤. 우리 바디 용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대모를 하고 하는 그 절차를 밟는 시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냥 가가지고 막 커피숍에서 만나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스토리텔링.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좋은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나눌 때 특히나 몸이 건조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토피 있는 애들, 그리고 애들이 잘 씻고 싶지 않아서 자꾸 짜증 부리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어린애들이 있는 엄마들은 특히나 이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 바디 젤 있죠. 바디 젤, 이 초록 색깔. 요거를 물에다가 타서 쫙 거품을 내보세요. 엄청나게 거품이 나요. 제가 요 방법으로 씻기 싫어 죽겠다고 내 우는 애들 이제는 거품놀이 하면서 씻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러고 요거 하나로 다른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연결이 됐었거든요. 제가 초기 사업자 때.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우리 그 욕조 있죠. 욕조 있으신 분들 거기에다가 바디 젤을 딱 이렇게 뿌리고 물을 위에서부터 높이서부터 막 쏘아서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물이 좀 이렇게 수압이 높잖아요. 위에서부터 쏘니까. 그러면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인 저도 거기에서 딱 누워가지고 좀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텔레비 보면 거품 목욕하는 분들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되게 막 편안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목욕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 좋으냐면 바디 스크럽과 엑스폴리에이션 브랜드, 우리 에이지락 브랜드죠. 요거를 씻고 바로 씻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래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욕 갔을 때 어떻게 해라 내지는 너희 목욕탕에서 어떻게 해라라는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요거를 딱 발라놓고 스크럽을 쫙 문질러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예, 아니면 우리 목욕탕에 요즘 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 목욕탕을 갔다 하면 몸을 먼저 뚱뚱 부르잖아요. 불려서 담궜다가 나오면 스크럽을 발라서 이렇게 쭉쭉 문대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문질러 주라. 문대주라 하면 안 되겠다. 문질러 주라. 그러고 나서 씻지 마라 그래요. 씻지 마라. 그 상태에서 세수를 하든 머리를 요렇게 감든 그렇게 감고 나서 요 남아있는 거는 그 위에다가 바로 바디젤을 우리 거품 낼 수 있는 그 거품 수건 있죠. 거기다가 거품 타올에다가 조금 짜가지고 그거를 요렇게 하면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스크럽에 있는 그 위에다가 바로 문질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씻었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수분감도 굉장히 촉촉하게 오래 가요.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오고. 그렇게 해서 이건 오래 발라도 돼? 오래 발라도 돼. 그래서 이걸 바르고 그 위에다 바로 거품을 내서 씻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몸도 각질도 훨씬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수분감도 오래 지속이 되고 좋아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리퀴드 바디바? 리퀴드 바디바. 리퀴드 바디바는 그거 아니에요? 예, 씻는 거. 그 뭡니까? 우리 바디젤도 되고 리퀴드 바디바도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거품 내는 거는 바디젤도 되고 리퀴드 바디바도 돼요. 그 대신 우리가 거품을 막 내는 거 있죠. 그냥 탕에다 거품 낼 때는 바디젤이 엄청 거품이 많이 나요. 바디젤. 바디젤은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전달되는데 굉장히 쉽게도 전달되지만 이렇게 목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애들 목욕시킬 때 이런 방법으로 거품놀이 하면서 하니까 되게 목욕을 즐기고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이제 목욕 안 한다고 짜질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C 원픽이었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나비였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궁금하시죠? 자, 정연희 사장님, 정연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채굴을 지향하는 제트 리버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연희입니다. 1대 스폰서님은 티멜리트 유진열 윤가교 사장님, 상위 리더 스폰서님은 백만장자 티멜리트 김지영 황민혁 사장님, 그룹장님은 500만장자 티멜리트 문희선 홍우진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기도 하며 부모님이 원하시는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했던 일이기에 열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었고, 직장 생활에 열정이 식을 때쯤에 결혼하고 전업주부, 육아맘, 경단녀, 산후우울증까지 오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아이의 부모로서 지냈던 제 모습이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 다시 병원은 가기 싫었고,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려니 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인 진열 스폰서님이 생각났었는데, 결혼 전에 친구가 뉴스킨 시작하고 초기 사업자일 때 연습 대상자였고, 친구가 하니까 소개를 하고 제품만 쓰는 소비자, 그리고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 근데 결혼 후에는 임신과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뉴스킨 제품을 쓰던 중에 어, 친구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해져서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랬듯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시작은 아니잖아요. 저도 사업적인 마인드보다는 엄마의 마인드로만 세미나를 들으러 다녔다가 결혼 후에 아이만 챙기는 제가 큰 맘을 먹고 TR90으로 건강을 챙기고 나의 변화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둘째가 덜컥 임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회사 프로모션을 달성하게 되었는데 둘째 출산 오. 일주일 남겨두고 크루즈 여행에서 남편을 억지로 보냈던 그 크루저가 어, 음. 다녀오고 나서 출산을 했는데 남편도 같이 리크루팅이 되어 현재 부부 사업자로 10년 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10년 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신데, 또 안녕하세요에서 여러분에게 또 인사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코너가 뭐 초기 사업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분, 내지는 오래됐던 분도 어쨌든 여러분과 인사하러 나오는 코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탄탄하게 또 오래 했지만 어쨌든 겸손하게 또 이 앞에서 또 함께 인사하는 분도 계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우리 진열 사장님, 유진열 사장님 처음 뵀을 때, 저도 이제 서면에 있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빌려서 뭐 그 토즈라는 데 아시죠? 토즈 같은. 거기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이제 사귀던, 지금은 부부지만 우리 가교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 하니 이제 반대하려고 이제 우리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때 막 데모를 하니까 딱 팔짱 끼고 딱 이렇게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자, 그런데 그랬던 분이 사업을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친구한테 내가 이 데모도 하고 연습해야 되니까
모델 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던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들은 팀 엘리트가 돼 계신다는 거죠. 누구라도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내가 그냥 누스킨을 그냥 제품 좋으니까 전달하고 이 정도로만 보고 별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TRIT 하면서 너무 건강해져서 덜컥 임신을 하게 됐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갈 수는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크루즈 쪽에서는 임신한 사람들을 잘 태우지 않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크루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태우지 않아서 결국 남편만 보내고 그 남편이 또 크루즈에서 비전을 보고 이제 사업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사장님이 뉴스킨의 가치를 이때 정확하게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저렇게까지 전업을 할 정도로 크루즈에서 엄청난 비전을 보고 왔는갑다, 이것도 사장님한테는 굉장한 또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정연이에게 뉴스킨의 가치는, 나에게 뉴스킨이란 무엇일까? 예,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뉴스킨이란? 네. 저는 뉴스킨 사업은 배우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내가 한 만큼 수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일상 속에서 꿈이 없는 평범한 주부가 아이를 위해서 시작은 했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변화해 나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그 뉴스킨 사업을 전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통해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책임감이 있는 아내, 엄마, 딸, 평생 친구가 되고 싶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특별한 뉴스킨이죠. 네, 그게 느껴져요. 진짜. 우리 뉴스킨 사업 하시는 많은 사람들, 여기 들어오신 지금 뭐 한 600여 분이 계신데, 뭐 보면 저도 숫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스폰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늘 이 숫자에 대해서 카운팅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표도 카운팅하고 우리 목표에 대한 날짜도 카운팅하고 매일매일 이러고 있잖아요. 24시간이란 시간도 쪼개서 카운팅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 처음부터 자세를 딱 잡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장님을 보면 정말 그런 자세가 잘 잡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 그렇게 반대했던 엄마. 그리고 동생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남편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가족 모두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으면 가족한테 먼저 전달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아기가 3명입니다, 여러분. 다둥이 엄마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기 3명을 키우면서 지금 20 몇 개월 된 막내를 어린이집 보내고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 목표가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눈이 이때까지 봤던 눈빛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둥이 엄마 진짜 책임감이 막강하고 또 그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이번 연도 목표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네. 작년 목표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석세스 트립 PA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 못하기도 했고 스폰서님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에 이어서 멈추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할 거고 파트너들과 함께 인파워 성장 트립, 글로벌 라이브, 발리 석세스 트립, 에게 크루즈 팀엘리트 트립을 반드시 해내서 스폰서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네. 뭔가 도전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겁이 나서 내지는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도전조차 못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도전했다가 못하면 또 하면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연희 사장님, 그리고 황홍진 사장님, 우리 랑형 가족들이 많이 응원할 거고, 이번 연도 진짜 목표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손가락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파이팅이라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문화가 되겠습니까? 용기도 나고, 그죠? 자,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인파워 성장 트립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는 이 징검다리들이 필요합니다. 큰 목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는 항상 우리한테 징검다리를 내놓습니다. 자, 인파워 성장 트립은요, 너무너무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이 그룹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가 너무 잘 준비해 주셨는데, 옛날에 우리가 갔던 1박 2일 갔던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서 갔던 그 행사 트립 기억나시죠? 그 성장 트립을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인파워 성장 트립은 신규 BR을 창출하시면 되는데 신규 BR도 본인이 BR이 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신규 BR은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지냐면 잘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1일자 신규 BR이 인파워 성장 트립을 달성하면서 가진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수 계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일수. 뭐냐면 4월 1일자니까 3월 마감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4월 3주차까지 마감을 하면 몇 월까지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4월 3주차까지. 3월 마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장 트립 말고도 여러분이 핀 유지할 때도 계산할 때 이걸 몰라서 30일자까지만 계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요번 달 21일까지 LOI가 통과가 되면 저번 달 말일까지 통과한 거하고 똑같이 인정이 된다. 요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얘기했을 때 4월 1일자면 3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4월 3주차까지도 마감이 된다. 마감도 포함이 된다. 요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정기구매 빌딩 한 블록이 필요합니다. 기본 2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네 블록은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 달성에 500포인트 한 블록은 정기구매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되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블록을 중간에 써가지고 내가 1월달에 통과를 시켰는데 2월달, 3월달 블록을 써가지고 1000블록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그제큐티브, 아직도 이그제큐티브가 저는 쉬워요. BR, 브랜드 레프리젠테이티브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떨어진 건. 그래도 유지가 되고 5월달 한 달 유지가 건강하면 됩니다. 5월달 한 달 유지.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면 여러분 인파워 성장 트립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을 배출한 분이 계시겠죠. 그분은 이제 신규 BR 크리에이터인데 만약에 이런 분을 배출한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1대에 신규 BR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배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위 나는 크리에이터로 도전하기 위해서 2월에서 5월 2, 3, 4, 5월 4개월입니다. 4개월. 이 4개월 동안 누적 8개의 정기구매 빌딩이 있어야 돼요. 4000포인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4개 빌딩, 즉 12,000볼륨 GV가 돼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2, 3, 4, 5개월 동안 12,000볼륨이 돼야 되는데 누적이에요, 누적. 그래서 뭐 소수점 단위로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누적이기 때문에 다 합산을 시켜요. 그래서 1000, 2000, 5000, 뭐 2500, 2500점 뭐 상관없습니다. 자, 누적이 12,000볼륨이 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럼 이걸 쪼개서 보면 어때요? 한 달에 3000볼륨씩인 거죠. 적어도 건강하게 3000볼륨을 4개월 동안 유지하면 12,000볼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기 구매가 한 달에 1000볼륨 정도. 그러면 4개월 동안 4000볼륨이 되고 8블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신규 BR을 창출도 했으면서 크리에이터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각 그룹에서 또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어저께 성의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폰서님과 로드맵을 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징검다리들이 로드맵을 짜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신규 BR로 아까 성장 트립을 도전하신 분들은 빌드 스쿨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빌드 스쿨. 이번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규 BR을 상대로 빌드 스쿨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9,000볼륨,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3,000볼륨씩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통과하신 분은 빌드 스쿨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로드맵에 포함해서 목표 설정하셔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세스 트립이 굉장히 심플해진 거 아시죠? 시드니와 싱가포르를 많은 분들이 참석 못했던 이유는 블럭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블럭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무조건 2,000 건강하게 유지해야 갈 수 있었거든요. 2,000 이상씩.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1,000밖에 못했다. 근데 블럭이 있다면 블럭 2개를 쓰고 그 한 달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블럭을 쓰고도 만약에 발리를 못 간다. 그러면 블럭에 묻혀야 돼요. 우리는 블럭에 묻어버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웃기도 할 만큼 굉장히 기분 좋아했는데, 여러분 이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트립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4년 글로벌 라이브 한국에서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1월부터 우리는 9월까지 있다. 1월부터 9월밖에 없다. 우리 회사랑 우리 사업자들이랑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게 뭐냐면 2024년도는 12월까지 없다. 9월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글로벌 라이브까지 지금 얘기 드렸던 징검다리들 하나하나 체킹하시고 늘 미팅하시고 여러분 목표 잘 로드맵 짜시고 성장하셔서 4월까지 라이브 핀이 마감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대에 오르려면. 그래서 4월까지 EBP로 마감을 했을 때 우리 글로벌 라이브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이건 혜택이 큽니까? 반드시 올라야 돼요. 그리고 4월까지 마감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냐면 트립을 당연히 갈 수도 있지만 조기 조건이 되잖아요. 조기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7월까지 조기 달성을 했을 때 회사에서 또 특별한 추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연도 6월 안에 1월부터 6월 안에 모두가 트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해로 반드시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은 성의도입니다. 성의도. 자,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저도 바인더를 쓰면 진짜 결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록을 하고 또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인더 기록으로 목표를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이런 일 했어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계획을 실행해서 현실로 만드는 그런 낭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게스트입니다. 메인 게스트. 자, 오늘 메인 게스트는 굉장히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인드 하면 생각나는 분 누구세요? 다들 이분을 떠올리실 겁니다. 지금껏 바인드를 정말 잘 작성하셔서 결과도 내셨지만 그 결과를 또 보여주고 몸소 또 파트너들에게 복제시켜서 그 그룹들 모두가 똑같이 복제가 돼서 바인드를 쓰고 결과를 내고 계신 BFP 그룹의 그룹장님이신 양승남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사장님 보면 항상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왕영은 씨가 난 생각이 나거든요. 사장님을 보면 그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새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을 보고 누구시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장님 마이스토리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전 서울에서 33평 아파트, 소형 승용차, 대기업 다니는 남편, 아이 둘.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면, 막연히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의 사회적 알람에 맞춰서 살던 보통 생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음. 단지 이제 우리 엄마 36에 혼자 되신 엄마 좀 좋은 거 사드리고 싶고 남편 월급으로 말고 내가 번 돈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걸 돈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겠다. 충분히 지원하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젊어서 돈 없는 건 좀 불편하면 되는데 나 늙어서 돈 없는 건 너무 싫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맞벌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스킨 세미나를 거래처 사장님한테 진짜 좋은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런 제안을 듣고 세미나를 들었고 저는 대리점 매출 5%에 대한 내가 소개한 대리점 매출 5%에 대한 그 평생 그걸 매출이 있는 한 평생 준다는 말에 뚜껑이 날아갔죠. 왜냐하면 제가 음. 하는 일에서도 화장품 도매업이었었는데 대리점을 소개했었어요. 4개 정도 소개했는데 소개하면 회사에서 샘플 한 박스 보내줬었어요. 근데 누스키 나가서 설명을 들었더니 내가 대리점을 소개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액의 5%를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음. 6단계가 아니라 1단계였어도 무조건 누스키는 했었을 거예요. 그 세미나 한 번에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BAP의 리더로 예,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는 양승남입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이 계산에 굉장히 이제 좀 현명하신 것 같아요. 계산에 굉장히 음, 밝고, 와, 이 정도, 이때까지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뭐 샘플 갖다 주고 이게 다인데, 우리 생활이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화점 제품 무조건 좋고, 또 많이 사면은 뭐 어쩔 때는 막 그릇도 막 세트로 주고 이러면, 아, 그게 꼭 공짜인 것 같고, 알고 보면 그 가격에 다 포함된 건데, 너무 진짜 뭐 그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처럼 그런 소비자처럼 살았는데 어쨌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러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이제 보니까 사장님하고 나 옷이 비슷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 둘이가 옷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짜고 뭐 나온 것도 아닌데 누스킨 어 교복이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킨 교복이에요. 다 가다마이 입고 우리 마이 가다마이 입고 여기 앉아 갖고 배지도 탁 이렇게 차고 자세를 다 갖추고 이렇게 앉아서 사장님을 하고 좀 약간 칙칙한 색깔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다. 그죠? 저도 인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계기가 돼서 사장님이 시작했을 건데 처음부터 막 내가 했던 대로 막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된 것도 아니었을 거고 사장님이 처음부터 바인드를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네, 당시 사장님이 바인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저는 이 바인더, 3P 바인더를 쓴 건 다이아몬드, 지금 현재 SBA 때였었어요. 근데 그 음. 전에는 프랭클린 다이어리부터 시작해서 시간 관리 세미나를 무지하게 많이 들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음. 이유는 뭐였냐 하면 나만 GV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 성과가 음. 덜한 느낌. 실제로 그룹 미팅을 한번 갔었는데 GV 시상을 그 당시에 하셨어요. 이성경 스폰서님이. 음. 나는 2,000포인트 하기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든데 GV를 그 당시에 6,000, 7,000 막 이렇게 갈바닉 같은 거 음. 없을 당시죠. 그렇게 GV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완전히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음. 뭐가 문제인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은데 팔다리 멀쩡한데 왜 내가 못하지? 이런 고민에 부딪혔을 때 실제로 내가 그러면 시간 관리가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이어리나 바인더 이런 시간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쫓아다니게 됐었죠. 근데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SBA 시절에 3P 바인더 강의를 강교영 대표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근데 바인더를 쓰면 색깔을 칠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칠하면서 실제로 색깔을 칠하고 처음 따라 해본 거죠. 그걸 따라하면서 4개월 음. 만에 다이아몬드에서 BD가 됐어요. 오. 그러니까 SBA에서 EBA가 된 거죠. 음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말 진짜 효과가 있구나. 내가 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게 됐었죠.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나만 성과가 있나 싶어가지고, GV가 어려운 사업자 한 분, 3, 4대쯤에 있는 대리점 사업자분이
중간에 스폰서들이 아기 낳는다,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음, 혼자서 끈떨어진 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안쓰러워서 실제로 사장님 이리 와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사장님 지금? 그랬더니 GV 3000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1대1로 미팅을 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걸 알려주고 체크해봐. 색깔 칠해봐. 이렇게 해서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 나랑 한 30분 정도만 미팅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분이 4000포인트를 넘기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음, 또 하나 실험했어요. 라피즈, 그 당시에 라피즈, 지금 SBA죠. 라피즈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팀으로 핀에 대한 목표를 하고 바인더로 성과를 내는 걸 같이 이제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 한 대여섯 분 트레이닝에 참여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핀업하는 사례를 경험하면서 아, 이거 전체 그룹에 복제해야 되겠다. 라고 음.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제를 시작하게 됐었죠. 네네. 진짜 저도 바인드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 그냥 일정을 적는다는 느낌으로 적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네네네. 그냥 일정을 적는다. 근데 결국은 바인더로 성과 내기잖아요. 일정을 적다 보니까 아, 내가 시간 관리도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할 일도 또 챙기게 되고 차츰차츰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3P 바인더의 그 네. 대표님 외국에서 강의할 때 그때 저는 이제 제 조카까지 데리고 갔어요. 아, 조카가 네. 그때 공부도 애가 잘하고 시간 관리를 조금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 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조카가 네.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의는 어쨌든 우리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생활하시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는 책을 보고 그대로 또 흉내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이제 그룹에 전체적으로 복제하면서 사실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뭐 이거 쓸라니까 저녁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고 또 맞아요.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아우 나 이거 안 써도 괜찮아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또 어떤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은지 우리 어, 사장님이. 네. 일단 안 쓰셔도 돼요. 음. 제가 바인더 강의를 하고 나면 난 바인더만 아니 그러니까 바인더를 안 쓰고도 성과가 잘 나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다가가고 진도가 나가고 있다면 안 쓰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뭔가 앞이 캄캄하고 완전 안개 속에 쌓인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있을 때 실제로 바인더가 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인더가 음.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쓰셔도 음. 되는데, 자, 그럼 왜 써야 하는지. 제가 이걸 그룹에 복제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무거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들고 다닐 게 많잖아요. 무거워요. 너무 커요. 막 이렇게. 그리고 휴대폰 같은 데도 우리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자,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바인더를 왜 썼는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음. 일단 그 성공을 바인딩하라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 기록하고 잊어버려라. 이거 너무 좋았어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각할 것도 많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이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데 목표든 행동 계획이든 스케줄이든 적고 나면 적고 나서 잊어버리면 머릿속이 너무 심플하고 편안해져요. 음. 그리고 뭔가를 그 약속을 잡거나 뭔가를 생각해야 할 때는 다시 바인더를 보면 되거든요.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투두리스트 이런 것들을 바인더를 채워 나가다 보면 투두리스트를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약속을 하나 잡았으면 그 약속한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다음에 나아갈 진도 아니면 내가 그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준비물들 이런 것들을 투두리스트에 메모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음. 그렇게 하고 그 만나기 전에 하루 전날 바인더를 열어보기만 하면 돼요. 이건 정말 머릿속이 너무 심플하고 생각할 게 아주 단순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시간을 어디 썼는지 한눈에 들어와요. 가계부 음. 써보신 분은 조금 아실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돈이 지출되는 거죠. 시간도 똑같습니다. 어,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저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목표도 적고 행동도 적고 성과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내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주 음. 쉽게 여기서 하나 예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아까 그 GV 고민이었던 그분의 경우, 어, 2,000포인트가 목표라는 거예요. 한 달에. 아니, 3,000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3,000포인트를 그러면 4주로 나눴어요. 한 달이 4주니까. 그러면 한 주에 750포인트죠. 그러면 음. 위클리 맨 왼쪽 상단에 750포인트를 적어 놓고, 실제로 750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해야 할까요? GV가 목표인 분은 뭘 많이 해야 할까요? 매출을 위한 대본이 됐든 연락이 됐든 뭐 하여튼 만남이 됐든 뭔가 매출을 위해 시간 투자하는 시간. 그걸 저희는 이제 주황색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 오라고 했어요. 다른 말 안 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그걸 정리해 왔어요. 그런데 750 GV가 목표였고 그 옆에 그래서 주황색이 쳐진 매출에 투자한 시간을 일주일 동안 합쳐봐라 그랬더니 1.5시간, 1시간 반이었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음. 그러니까 1시간 한 번, 30분 한 번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한 45포인트 정도 됐더라고요. 음. 500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45포인트. 이 상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스폰서로서. 아니, 매출을 하고 싶다면서 이게 렇게 데모를 안 하면 어떻게 해, 사장님? 데모에 이 말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음. 참고 사장님이 한번 분석해 볼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파트너 사장님 입에서 아, 사장님, 제가 데모를 좀 더 많이 해야 돼. 데모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인데, 그걸 스폰서인 제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본인의 바인더를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스폰서 음.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 잘했다. 음. 그래, 맞아. 사장님, 맞아. 파이팅.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걸 4번 정도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와 나의 행동과 성과를 점검하기 쉽다는 거죠. 자, 음. 두 번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음. 번째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내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레버러지가 하고 싶잖아요. 그 레버리지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트너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음. 내 파트너가 바인더가 복제돼서 바인더를 쓰고 분석을 해오기 시작하면 미팅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고요. 야단 안 쳐도 돼. 지적하고 야단 안 쳐도 되고, 자, 미팅 음. 분위기도 너무 즐거워지고,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끔, 시간뿐만 아니라 목표와 자기 시간과 성과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복제가 되면 음.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음. 하나,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이런 날이 있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바쁘게 보냈는데, 뭔가 허전하고 잠자리에 들 때 불안한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그렇게 열심히 보내지 않은 것 같은데도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가슴이 꽉 찬 느낌, 뿌듯한 느낌이 들고 잠자리에 너무 편안한 기분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목표와 연동되는 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다가가는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하루가 만족스럽고 꽉 채워집니다. 제가 음. 바인더를 계속 써왔던 이유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 음. 바인더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이 "아 네. 그러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랬지만 속으로는 "안 쓰면 힘들대." 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인제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안 쓰면 솔직히 우리 가계부도 그래요, 가계부. 저도 옛날에 장사를 해 봤는데 저는 10 원짜리 하나 다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 분기하고 너무 다르다.' 글 쓰는 거 제가 한 번씩 인제 올려 드리는 거 보고 파트너들도 제 바인더를 보면서 너무 글을 이쁘게 쓰시고 또 이렇게 딱 뭐가 튀어나가는 거 싫어요. 색칠을 해도 막 아무 때나 지저분하게 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잘하면 탁탁탁탁탁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친구가 똑같이 가게를 했거든요. 근데 네. 걔는 가계부를 안 쓰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음, 얼마나치 들어왔고 오늘 얼마나치 나갔노?" 했더니 "몰라." 이러는 거예요. 걔네가 바보 아니가 이걸 안 쓰고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오 하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특히나 하기 전에. 그 나보고는 100 원짜리 하나 10 원짜리 하나 다 쓴다고 "와 꼼꼼하다."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안 써도 돼요. 그 사람 마음이겠지만 하나하나 쓰게 되면
뭔가 기록이 남는다는 게 사실 내 사업의 어떤 흔적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랠리에서도 드림 캠프에서도 처음에 180도 썼던 기록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예. 네네네. 그 깜짝 기록도 놀랐어요. 수첩이 다 낡아 가지고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 기록은 누군가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근데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파트너들이 열심히 했어요." 해도 이 기록은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이 기록을 가지고 또 리딩해 주는 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를 떠나서 제대로 된 후원을 받으려면 나도 이거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자 그러면 색칠은 왜 합니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뭐 시간 관리 때문에 얘기하는데 좀 더 좀 음. 자세하게 또 얘기 좀 해 볼까요? 색칠에 대해서? 네, 조금 유치하잖아요. 유치원생 같고. 근데 일단 예뻐요. 음음음. 색깔을 칠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케줄링을 가르치는 데는 3P 바인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색깔을 칠하는 것 자체도 특허를 낸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음. 예, 그 교수님이 따로 하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자, 일단 저는 그래서 예쁜 색을 골랐어요. 그리고 아주 예뻐요, 일단. 그런데 그 색깔을 칠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좀 더 많은 색깔을 칠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음. 저는 언제 보라색 칠해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음. 답을 좀 드리자면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 스케줄이 내 목표와 진짜 연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뭐세요, 지금? 목표를 먼저 기록하시고 저는 그 당시에 목표는 블루 다이아몬드 되는 거였었어요. EBA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색깔을 칠해보고 완전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만약에 핀업을 하고 싶다면 실제로 매출에 관련된 주황색과 초대, STP와 초대 멘트를 날리는 핑크색이 많아야 당연하죠. 근데 저는 완전 색깔을 칠해보고 너무 놀랐던 게 파랑, 시스템과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보라색. 이 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핀업을 못하고 긴 시간 동안 핀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색깔을 칠해보고 알았어요. 음. 이건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너무 확실한 어떤 완전 현타가 왔던 거죠. 음. 그래서 색깔은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 색깔이 아까 인제 우리 그 채연 사장님도 "색깔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책대로 근데 하시는 분도 잠깐만요, 계시지만 사장님. 네, 예예. 잠깐.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음. 최소한 그룹에서는 복제가 되시는 게 좋아요. 정해서. 그쵸, 그래야 그쵸. 팀으로 미팅을 할 때 바인더를 이렇게 펼치면 사실 한번 음. 눈으로 싹 스캔하면 미팅이 가능해지거든요. 맞아요, 형제랑 맞아요. 스캔이 되고 해서 색깔은 좀 음음. 그룹별로는 통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네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다 하는 거는 내 개인이지만 어쨌든 그게 팀에서 복제가 되기 위해서 통일이 돼야 네네. 된다는 거. 예. 네. 왜냐하면 저도 인제 그 책보다는 제가 여기에 또 우리가 다이어리들이 있잖아요. 넣어져 있잖아요. 그 색깔별로 딱딱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색깔에 맞춰서 저는 저희 팀들이 복제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쓸 때 막 무거워요. 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하고 이쁜 게 뭐냐면 무거워서 저는요 2 장만 해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케이스 있잖아요. 따로 네네네. 팔잖아요. 네. 거기에다 이 2 장만 딱 넣고 다니니까 그래서 가벼워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네. 그걸 또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리고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네. 처음에는 코멘트도 막 해 줬거든요. 코멘트 해 주면서 하나하나 12시 안에 적어 올리면 코멘트 해 드릴게요 하고 하나하나 해 줬는데 사실 우리 리더들은 늘 보고 있잖아요, 글 쓴 거를. 네. 감사일기 같은 것들. 그러면서 네네. 이 사람이 뭐가 모자라는지 뭘 잘했는지를 알고 또 주간 단위로 또 만약에 라인 미팅을 한다든지 셀 미팅을 하면 그걸 토대로 미팅을 하니까 얼마나 미팅이 수월해지겠어요. 네네네.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장님 바인더를 써 보니 사실 장점들이 더 많은데 음. 또 지금도 혹시 '아 나는 절대로 안 해. 무거워. 나는 글 쓰는 거 싫어. 바빠.'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은지 사장님이 어떤 점이 좋아요 하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려요. 쓰기 싫으면 쓰지 마시라고. 그 안에는 이게 뭐가 왜냐하면 있을까?
네, 어. 감치거나 시켜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이 인근의 경기 지역으로 다닐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에도 색깔을 칠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동하면서 전화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소비자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일단 매출에 관련된 색깔로 내가 색깔을 칠해 넣을 수 있고, 그런가 음. 하면 그렇게 해서 되게 시간을 되게 짜임새 있고, 어, 너무너무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요 정도 음. 말씀드렸는데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그냥 하셔야죠. 뭐. 그렇죠.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꼭 쓰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쓰기 싫어 하지 마."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성장하신 분들이 사실 뭐 바인드를 다 써서 성장했다라기보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선인 사장님께서 뭐 나 네. 바인드를 쓰셨댔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또 우리 체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그때는 또 그럴 타이밍이었고 지금 네. 우리는 또 이런 타이밍에서 또 가야 되는 또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또 거기 따라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네네네. 근데 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중에 생각이 딱 나는 게 뭐였냐면 바인드를 저녁에 딱 써서 색깔을 다 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그러니까 네네. 그게 버거운 거예요 저녁에. 다 네. 쓰려고 하니까. 그 제가 책에서 읽었을 때는 뭐라고 읽었냐면 무조건 펼쳐 놓고 중간에 그냥 뭐 있으면 무조건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네네네. 중간중간 네. 적어라라고 돼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인더 쓰기가 훨씬 수월하고 사장님 금방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성과를 막 기록하고 싶고 성과 내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네네네네. 되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바인더를 쓰십시오. 해 네. 보니까 그래,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한 말씀 음. 덧붙이면 어디 가서 네네. 열어 놓으시면 돼요. 펼쳐 놓으시면 돼요. 음음. 바인더를. 덮어 네네. 놓지 마시고 펼쳐 놓으세요. 음. 그게 방법이에요. 네네. 리미트를 아주 중요한 올라타기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이 바인더를 사무실에 나오든 내가 집에 있든 어쨌든 식탁 위에든 책상 위에든 펼쳐 놓으시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전화 통화하다가도 생각나는 거 바로 메모하게 되고 일단 펼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확 네. 와닿아요 사장님 그 네네. 말씀이. 그러니까 뉴비트도 있으니까 '아 타자.' 이렇게 되고 그쵸, 또 그쵸. 약속을 하니까 우리가 7 시마다 라이딩을 하거든요. 네. 약속을 하니까 일어나기 싫어도 벌떡 일어나서 타지고 또 타고 네.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거에 비유해서 얘기하시니까 이 바인더도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이면 생각도 안 하니까 무조건 네. 펼쳐 놔라. 네네. 이게 너무너무 와닿네요. 예. 무조건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장님 바인더에서 얘기하고 싶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시간은 관리보다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음. 3P 바인더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케줄을 잡는 화살표 그리는데 보면 플랜과 do가 있어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계획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상도 적어 넣으세요. 예를 들면 가족과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책을 읽는다거나, 모든 나의 활동들을 적어 넣으시고요. 특히 투잡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시간도 화살표로 계획하세요. 뭐, 색깔을 칠할 이유는 없겠지만,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톡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색깔을 칠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적어 넣으세요. 누스킨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쉼을 계획해서 넣으세요. 뭐냐 하면, 어, 이렇게 어지저지 하다가 할 수 없이 뭐가 약속도 못 잡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 반나절을 집에서 쉬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쉬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그런데 쉼도 미리 계획해서 넣으시면 너무 뿌듯해요. 내 삶을 음.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리드하는 느낌은 사람을 되게 이렇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서 음. 쉼도 계획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음. 하나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활동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활동이 내 주간 목표와 연동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GV 목표가 500포인트야.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2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일요일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보다 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음. 말씀드렸던, 자, 오늘 하루가 일주일의 주간 목표와 연동이 되고, 나의 일주일은 결국은 4주간 모여서 월간 목표와 연동이 되거든요. 이 월 목표는 나의 단기 목표와 연결이 되고, 이 단기 목표들은 결국 우리가 뉴스킬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삶, 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원하는 이 보물지도들 많이 만드시잖아. 그 삶과 연동되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한 활동들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요만큼이라도 다가갔다면, 이 진도가 나갔다면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누스킨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너무 네. 좋아요. 이러면서 안 쓰려면 안 쓰는데 인제 이 말씀이 더 무섭다니까. 그게 인제 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뭐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 쓰기 싫어? 하지 마. 안 되면 네 손해지. 이거 얼마나 행복한데.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지금 막 행복하게 막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너무 행복함이 느껴지는데 인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처음에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는 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시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뻐요. 파트너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뭔가 써 본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바인더를 올려보세요." 하고 보면요. 어쨌든 그날 있었던 걸 막 하고 색연필로 칠하긴 칠하는데 삐뚤빼뚤하면서 그 중간중간 비어 있는 부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뭐 김치를 담궜던 아니면 뭐 어디서 어디 네. 이동했으면 어디에서 어디 이동함을 적고 고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라 했더니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 또 네, 네, 파트너들의 그 네, 바인더를 보게 됩니다. 자 네. 그런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사장님 말씀하신 게 그다음 날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를 쪼끔 수월해 한다. 그래서 '아 결과가 작구나.' 이걸 바인더로 또 느끼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한눈에 딱 보이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인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 리더 사장님께서 아 내가 음. 뭐가 부족했는지를 체크하면서 내일을 계획하고 모레를 계획하는 것까지 바인더에 꼭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네. 매 시간 이렇게 탁탁 체크하는 것을 재미나게 색깔로 칠하는 걸 습관화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인지하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처음부터 이게 쉬웠던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안 음. 하던 거기 때문에 안 하던 걸 네. 하는 건 처음에 무조건 불편하죠. 네, 그쵸.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찝찝하고 또 저는 또 네, 한동안 또 바인더를 안 쓴 적도 있거든요. 네, 왜? 네. 그게 또 자유인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그렇죠. 쓰는 거. 안 쓰고 싶을 때 안 쓰는 거. 네, 뭐냐면 리더 사장님은 딱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딱 몰입하고 쉴 때 탁 쉬고 하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힘들어도 해 보는 거 그것부터 네. 시작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리더 스피치와 함께 사장님이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아까 또 보니까 정지현 사장님 뭐 박재선 사장님 뭐 다 보니까 뭐 바인드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우리 손정현 사장님도 이미 썼던 분들이 최고다, 최고다."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요." 결과 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 사장님이 이 많은 분들에게 인제 막 쓰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얘기를 듣고 또 쓰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또 리더 사장님으로서 우리 누스킨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또 해 주고 싶은지 리더 스피치 한마디 하시고 또 마무리할까요? 네네. 바인더에 대한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 사업을 해오면서 누스킨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어,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바인더를 하면서 이 의존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아 4시간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4시간을 이끌어가는 거. 석세스 포뮬러 5가지 중에도 리드 부분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삶을 리드해야 남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삶을 리드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리드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리드해가는 게 어른이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거 어른이라 그러죠. 나이는 먹었지만 너무 의존적이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실제로 저는 그런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을 좀 주도적인 분들로 어른으로 세우고 키워드리는 일을 저는 누스킨 사업을 통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인더는 내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아주 좋은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어, 저는 이제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림캠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누스킨을 내 인생의 행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정보도 많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두 가지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제 파트너들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첫 번째, 우선순위. 두 음. 번째, 계속한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바인더를 적는 거로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계속 나에게 묻는 거죠. 지금 랑라에 들어와 계시는 나는, 랑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랑연 라이브의 강의를 듣고 있는 나는 지금 내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미리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 미팅에 참석하시든 어느 행사에 참석하시든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러니까 질문을 갖는 만큼 답을 얻어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많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스폰서와 미팅을 하거나 시스템에 참여하면 그거에 대한 답들을 얻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메타인지도 되고 나를 이렇게 리드하는 나의 그런 리더로서 어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게 아주 간단한 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계속 묻는다. 그 두 번째 계속한다는 뭘 계속하느냐? ARO와 LOI 제출을 계속한다.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네트워크 확장이라면 결국 ARO 회원을 확장하고 LOI를 지속적으로 넣어서 대리점을 확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음.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ARO와 LOI를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루틴이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루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일일 일 갈바니. 음. 얼굴젤도 좋고, 라인 커렉터도 좋고, 울트라 에센스도 좋아요. 일일 일 음. 갈바니. 한 5, 6년째 지금 제가 그 소팀에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침에 갈바닉을 딱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뻐진 나를 보면서 나가고 싶어요, 집 밖으로. 음. 일단 저녁 때 하시는 것보단 아침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일일 일 갈바닉. 그 다음에 일일 3방. 음.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세 번째, 음. 일일 15분 바인더. 음. 짬짬 있으시든 뭐 하여튼 하루에 1%를 바인더를 적으시면서 내 삶을 정리해보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나의 진도를 점검해보는 요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음. 나의 루틴으로 만드신다면 음. 여러분 준비하고 쏘세요가 이번 주에 주제였었는데 실제로 네. 뭘 먼저 하면 될까요? 준비하는 것과 쏘는 거. 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도 좋고요.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루틴을 만들고 계속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묻고 ARO와 LOI 제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준비 많이 되셨잖아요. 라이브 통해서. 준비하시고 맞 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어우, 너무너무 정리를 한 주 정리를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예, 준비하고 쏘세요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다 해 주셔서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장님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의도 보고 마무리할까요? 성의도. 자, 적자 생존. 우리가 적는 거, 기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기록한 사람과 기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0년 뒤에 기록을 하고 명확하게 상상한 사람들이 100%를 치면 97%를 합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3%밖에 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3% 안에 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600명 이상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제시한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우선순위 정하고 두 번째 계속한다. 이걸 우리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진행을 한 MC 문이고요. 다음 주는 또 박지한 MC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알찬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그룹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순남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고였어요, 진짜. 두 분 다 최고였어요. 한 주 출연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주 후에 어이, 꺼내서 그러네. 뵙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